네, 안녕하세요. 저 HP 아루바의 변진영입니다. 저는 오늘 시큐리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큐리티 부분은 포트 시큐리티, ACL, QS, 그리고 원엑스 인증, 타카스, 레디우스 순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포트 시큐리티, ACL 부분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포트 시큐리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트 시큐리티는 맥 주소를 기반으로 단말이 스위치 접속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때 맥 DB 정보를 어떻게 습득 혹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세분화되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포트 시크릿은 5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컨티뉴어스는 접속된 단말로부터 ARP 리퀘스트 등 여러 경로부터의 자동으로 맥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는 디폴트 값으로서 일반적인 스위치의 동작 방식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즉 단말을 스위치에 붙일 때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만약에 A라는 PC를 스위치에 붙이게 되면 A맥이 스위치에 등록되게 되고 해당 포트에서 A PC를 제거하고 B PC를 붙이면 다시 B 맥이 등록되는 그러한 동작을 뜻합니다. 두 번째, 스태틱입니다. 스태틱 IP, 즉 고정 IP에 좀 착안을 해서 맥 정보를 직접 스위치 어드민이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음, 착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최초 컨티뉴어스와 같이 자동으로 접속된 단말의 맥 정보를 습득을 하지만 그 정보는 접속했던 단말이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유지됨을 뜻합니다. 즉 해당 정보는 네트워크 어드민이 삭제하지 않는 이상, 스위치에서 그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세 번째, configured 부분인데요. configured 부분은 바로 고정 IP와 같이 수동으로 어드민이 맥을 등록했음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번째, 포트 액세스 부분입니다. 포트 액세스는 802.1x 기반의 인증을 뜻하면서 이것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리미티드 컨티뉴어스 기능인데요. 이거는 컨티뉴어스와 같이 자동으로 맥 정보를 습득을 하지만 configured와 같이 수동 맥 configured 같이 수동으로 맥 등록은 불가능하며 최대 32개까지 습득이 가능한 기능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맥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non, send alarm, 그리고 send disable 이렇게 세 가지 모두가 있으며 non은 액션이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고 send alarm은 SNMP 트래픽을 발생하며 send disable은 SNMP 트래픽을 발생함과 동시에 포트를 비활성화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 부분과 같이 포트당 학습옥은 관리되는 맥 주소수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값은 64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실습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위치의 포트 시큐리티는 5가지로 이렇게 기능을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 첫 번째인 스태틱 모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은 스위치의 2930M 스위치가 되겠죠. 2930M 스위치의 1의 3번 포트에 어, 그 단말이 붙어 있게 되고 해당 포트에는 3개의 매거드를 쓰고 올라옵니다. 실은 이 포트에는 제가 직접 깐 그 VM웨어 그 서버에 올라온 단말이 3개가 접속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쇼 맥어드레스 정보를 봤더니 이렇게 3개가 아니네. 4개의 정보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디폴트 설정, 컨티뉴어스 설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는
스태틱 모드로 그리고 샌드 디저블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샌드 디저블은 뭐였었죠? 예, 샌드 디저블은 SNMP 트랩을 발생함과 동시에 포트를 비활성화하니까 셧다운 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 다시 쇼 맥어드레스 정보를 봅니다. 쇼 맥어드레스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맥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포트는 다운이 됨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 이 상태에서 포트 시큐리티 정보를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해당 포트를 이네이블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리밋을 3개만 줘 보겠습니다. 3개만 줘 보내면 이렇게 해당 단말의 IP죠. 10, 20, 50, 뭐 250이 되는데요. 이것과 같이 10번, 20번, 50번 3개죠. 3개는 제대로 맥이 올라옴을 이렇게 핑 체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4개째부터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태틱 설정을 하게 되면 보이시죠? 뒷부분에 보시면 맥 어드레스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3개 10번, 20번, 50번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러닝 컴피그에 보시면 이렇게 맥 어드레스 정보가 자동으로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에 설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태틱 모드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태틱 모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당 포트에 접속된 단말의 맥 정보를 자동으로 습득을 하고 그 정보를 스위치가 DB화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다이나믹하게 바뀝니다. 해당 포트에서 만약에 단말이 떨어지게 되면 약 5분 후에 해당 정보는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어드레스 리밋을 걸어서 습득되는 정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해당 리밋 정보, 약 3개라고 치면 3개 내에서 단말을 접속하고 붙이는 순서에 따라서 이 정보들은 계속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PC를 차례차례 해당 포트에 다 붙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 A PC를 제거한 다음에 시간이 흐른 후에 D라는 PC를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B, C, D라는 정보가 스위치에 남게 되죠.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맥 정보가 등록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컨피규어드 모드인데요. 컨피규어드 모드는 해당 맥 정보를 직접 네트워크 어드민이 타자쳐서 입력을 해서 등록해서 관리함을 뜻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포트에 그대로 최초 세팅대로 4개의 맥이 올라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태틱 정보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 그다음 러닝 모드를 컨피규어드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리미트를 4개로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컨피규어드에서는 이렇게 핑 체크를 통해서 반영이 안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 시큐리티 정보를 봐도 역시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스태틱 모드라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스태틱 모드에서는 바로 이 정보가 올라오게 되죠. 여기서는 맥 어드레스 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때 맥 정보를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핑 체크를 통해 정보가 올라옴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피규어드 직접 맥 어드레스 정보를 입력해서 관리하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리미티드 컨티뉴어스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죠. 컨티뉴어스, 스태틱, 컨피규어드, 그다음 리미티드 컨티뉴어스 이렇게 네 번째가 되는 거죠. 리미티드 컨티뉴어스 모드.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맥 주소를 습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스태틱과 대신 컨피규어드와 같이 수동으로 맥 등록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최대 32개까지 습득이 가능한 기능을 뜻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1에 3번 포트에서 4개의 맥 정보가 올라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리미티드 컨티뉴어스 정보에 보면은 최초 세팅은 1개로 이렇게 설정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여기서 단말을 붙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자동으로 4개 중에 1개만 예, 이렇게 접속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머지 3개는 등록이 되지 않게 되죠. 이 상황에서 예, 해당 그 맥어드레스 그 정보를 한번 클리어해 보겠습니다. 클리어해 보면 클리어한 다음에 다른 맥이 올라오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리미티드 맥 그 수량을 설정을 한 다음에 기존 정보를 클리어하면 그 다음 맥들, 뭐 다음 맥들 이런 정보들이 다이나믹하게 습득이 되면서 바뀌게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4개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4개로. 4개로 설정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4개가 자동 과정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X를 제외한 4가지 포트 시큐리티 모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예, 이 부분은 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었고요. 네, 그 다음 레이트 리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이트 리미트 한마디로 모든 패킷 혹은 ICMP 혹은 브로드캐스트 혹은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와 같은 패킷에 대해서 트래픽 양을 조절한다든지 혹은 트래픽 비율을 제어를 해서 어,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기능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적절한 리밋을 걸어서 백본 단에 뭐 트래픽 부하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방지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은 해당 포트에 들어가셔서 레이트 리미트 한 다음에 관련된 기능들을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트 리밋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DHCP 스누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HCP 스누핑. 한마디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맥 주소를 확인해서 DHCP 패킷의 송수신을 제어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DHCP 스누핑을 설정을 하게 되면 서버가 접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트러스트 포트,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접속된 포트에 대해서는 언트러스트 포트를 설정을 해서 해당 DHCP 리퀘스트 혹은 액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혹은 해당 DHCP 주소들을 관리하는 기능이 되겠죠. 한번 여기 워딩드 부분을 좀 볼까요? 트러스트 포트, DHCP 서버 혹은 DHCP 릴레이 에이전트가 접속된 포트에 설정을 하면 되겠고요. 이때 설정을 했을 때 서버의 DHCP 액 패킷을 유니캐스트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게 되고 이 포트로 DHCP 액을 받으면 클라이언트에게 부여된 IP 주소와 클라이언트의 맥 주소를 알게 되고 이를 DHCP 스누픽 바인딩 테이프에 저장. 그 후에 클라이언트로 유니캐스트 DHCP 메시지를 전송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처리하는 트러스트 포트에서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고 언트러스트 포트에서는 DHCP 클라이언트가 접속된 포트 그리고 여기서 DHCP 서버, DHCP 릴레이 에이전트가 보내는 메시지를 차단하고 그리고 DHCP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DHCP 메시지가 이더넷 프레임의 소스 맥 그리고과 DHCP 메시지의 클라이언트 맥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이것이 같을 경우 허용, 같지 않을 경우 차단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DHCP 스누핑. DHCP 스누핑 기능은 뭐 이럴 때 이렇게 DHCP에서 쓰일 수도 있지만 포트 시큐리티 부분에 있어서도 ARP 프로텍션이죠. 예, ARP 프로텍션 기능에 있어서도 이 정보들이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러한 설정들이 있고요. 이 설정 부분은 뭐 그냥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RP 프로텍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지 뭐 DHCP 스누핑과 ARP 프로텍션 기능의 연관성에 대해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RP 프로텍션은 한마디로 VLN에서 ARP 정합성을 확인을 해서 불법적인 ARP 패킷을 차단을 하는 이러한 기능을 뜻합니다. 이 부분도 네, 이 부분도 한번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RP 프로텍션 기능인데요. 예, 현재 ARP 테이블 상태 확인을 합니다. 먼저 show ARP에서 이렇게 장비들 이렇게 1의 3번 포트 그리고 1의 1번 포트에 이렇게 쭉 ARP 테이블이 올라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때 ARP 프로텍트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ARP 프로텍트가 적용될 VLN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 end 이렇게 하게 되면 show ARP 프로텍트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VLN 100번에 제대로 enable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폴트 상태에서는 모든 포트들이 다 untrusted로 일단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핑이 어떤가요? 네, 이렇게 쭉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통신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포트에 해당 그 단말이 붙어 있는 포트에 트러스트 포트를 설정해서 해당 포트 설정을 통신을 허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들 이렇게 핑이 제대로 감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DHCP 스누핑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VLAN 100번에 192.168.10.50 해당 맥 정보는 이어갔고요. 해당 설정이 적용되는 곳에 포트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92.168.10.50에 대해서 요런 맥 정보가 일치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통신이 허용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RP 프로텍트 설정을 한 다음에 특정 단말의 IP, 맥어드레스, 포트, VLAN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신이 허용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RP 프로텍트 그리고 DHCP 스누핑까지 좀 설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ACL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CL 뭐 대부분의 분들이 좀 분들께 익숙한 기능이 되겠죠. 저희 뭐 아루바 OS 스위치도 여느 스위치와 동일하게 ACL 기능에 대한 뭐 컨셉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스탠다드 ACL 즉 소스 IP만 관리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소스 데스티네이션 그리고 포트 정보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맥은 맥 정보 그 다음에 얘는 이 익스텐디드 정보는 소스 데스티네이션 맥 그 포트 정보까지 다 확인함을 뜻하게 되는 거죠.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탠다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부분, 네임으로도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 간의 차이점은 91에서 99번까지는 스탠다드, 100부터 199번까지는 익스텐디드를 뜻하고요. 그 다음 맥 정보를 보시면 맥의 스탠다드는 200부터 299, 그리고 익스텐디드 정보는 300부터 399를 뜻합니다. 뒤에서 한번 설정을 보실까요? 보시면 10번 스탠다드가 되겠죠. 그래서 호스트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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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에 대해서 로그를 남기면서 허용을 하겠다. 그리고 뒤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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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에 대해서는 deny. 그리고 30, 30, 30에 24비트 30, 30, 30에 24비트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자, 이렇게 설정이 되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설정된 포트에 설정을 하고자 하는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ACL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당 포트에 정보가 그 ACL이 설정이 되게 되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네임드입니다. 네임드는 아까 앞서 1에서부터 99번까지 스탠다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숫자 말고도 네임드 이렇게 네임으로 설정을 해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eny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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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의 C클래스에 대해서는 deny, 나머지에 대해서는 permit 하시고 정보를 보시면 이러한 정보들이 남게 되고 해당 ACL을 실제 구동시키고자 하는 포트에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Extended ACL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tended ACL은 뭐 소스 데스티네이션 조합으로 설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10점, 10점, 10.0 C클래스에서 20점, 20점, 20.0의 24 클래스 데스티네이션 정보로 오가는 패킷에 대해서 커밋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30, 30, 30에 24, 20, 20, 20에 24비트에 대해서 허용을 하되 이 부분은 이 부분에 걸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로고를 남기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any deny 정책을 걸게 되죠. 그리고 포트 이 ACL을 적용하고자 하는 포트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설정을 인바운드 패킷에 대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이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 네임드입니다. 동일합니다. 앞서 100부터 199번까지 Extended ACL Numbered 정보가 되겠고요. 그 숫자가 아닌 이렇게 네임드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추가를 해본 것은 포트 부분이죠. 그래서 포트 부분을 소스 쪽에는 HTTP, 뭐 데스티네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동작이 되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맥 정보 부분입니다. 맥 정보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익스텐드드가 있고요. 스탠다드는 200번부터 299번 되겠죠. 그래서 해당 정보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느 스위치라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넘버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드 부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 200번부터 299번까지 설정을 안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네임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tended Mac ACL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소스뿐만 아니라 데스티네이션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어를 함을 뜻하고요. 이렇게 설정들이 쭉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ACL 부분은 사실 뭐 특별한 것이 없고 설정 부분에서도 네트워크 장비를 한 번쯤은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직관적으로 그리고 아주 쉽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셉 자체도 다른 스위치와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설명 드리지 않고서도 이렇게 다 구성이 가능하심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임드 부분이 되겠고요. 동일합니다. 앞서. 네, 그리고 익스텐디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한 부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포트 시큐리티 ACL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는 목차 부분에서 빠져 있지만 DHCP 스누핑, ARP 프로텍션 기능까지 좀 다뤄보았고요.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QoS 8010 1X 인증, 그 다음 타카스, 레디우스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뒤이은 동영상 강의에서 또 추가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